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3월 22일 토요 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 열심히 준비 잘했습니다만은 기대보다는 못했는데요. 승부 경주로 제주 두 경주하고 부산 네 개 경주를 승부로 예정을 했는데 제주 두 개 경주는 현장 상태 보고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승부를 취소를 해서 피해를 줄였죠. 근데 부산 네 경주를 예정대로 승부로 가져갔는데 첫 번째 적중 자신했던 승부 경주 부산 이 경주 6번, 2번이 그야말로 초점에다가 1.7배로 팔렸죠. 그러나 자신하고 유광희의 5번마 라이언 매직을 자신하고 때린 승부 경주. 발주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라이언 매직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해 주면서 13.4배 복승식 13.4배 제대로 적중을 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3경주 이어지는 3경주 고배당 승부경주 바로 또 유강희의 당구장 한 개 잡힌 고배당마 11번마 투홈 파이터를 강하게 노렸던 승부경주입니다. 그런데 투홈 파이터가 발주 시에 주춤 발주하고 10번마와 함께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까지 기대를 했는데 늑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늑발을 하고도 침착하게 중위권으로 따라와 가지고 끈기로 선전하면서 능력으로 와주면서 기대대로 6번, 11번 주력으로 27.1배 적중을 했죠. 3복은 12번이 오면서 56.2배 삼복은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두 번의 승부 경주를 제대로 적중을 해서 잘 나가나 싶었는데요. 어, 부산 오경주가 승부 경주였죠. 부산 오경주, 부산 오경주가 승부 경주였는데 2번마 폼페이를 강하게 노렸던 경주죠. 그런데 안쪽에서 난데없이 1번마 랠리맨이 강공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1번 때문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그 바람에 폼페이가 전개 무리하고 종반에 추임마들이 날라오면서 5번 9번이 날라오면서 9번 같은 경우는 제가 고배당으로 가능마로 설명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5번 9번이 날라오면서 고배당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10번이 참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무리한 전개 끝에 막판에 잡히고 아쉽게 폼페이가 5차에 였쳐서 1번 때문에 전개가 꼬여버렸죠. 그래서 운이 없었다. 한편 또 육경주가 메인 승부로 노린 경주였습니다. 메인 승부 경주로 고배당마를 노리고 승부를 했던 경주죠. 바로 4번마 대지의 여전사였습니다. 선행을 기대를 한 거죠. 선행을 기대했는데 초반에 경합하고 선행으로 나온 듯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옆에를 쳐다보면서 경합을 하다가 선행을 뺏기고 밀리면서 처지고 부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외곽에서 종합적 백판이었지만 12번마 스타퓨리가 선전하면서 고배당이 나왔는데요. 스타퓨리가 그야말로 뭐 조교를 갈아놨다 어쨌다 하면서 소스가 나도 마필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가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의지가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선행을 내주면서 밀려서 기수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좀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열도 받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그래 가지고 요 승부를 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전반부 2-3 경주를 제대로 적중을 했는데 5-6 경주 승부를 실패를 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7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2 번과 12 번이 강력하게 저배당으로 팔렸죠. 그러나 치열한 선행경합 4 번마 하늘질주 주행검사 시에 걸음이 좋았던 하늘질주가 선행 경합을 하면서 2 번, 4 번, 12번 세 마리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세 마리만 치열한 경합을 벌여도 경마란 게 앞장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죽어 가지고 그 뒤에서 그냥 맥없이 자기들 걸음대로 스타일대로 거리가 벌어져 가지고 중간 선입으로 붙어서 따라왔던 10번 11번이
지리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온 거죠. 이 경주에 제가 6번마 하이챔프를 강하게 노렸는데 늦발하고 추입으로 근선차로 오차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주가 앞장이 죽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린 건데요. 경마란 게 그렇습니다. 앞장이 죽으면은 경합을 하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만 라도 치열한 경합을 하면은 죽게 마련이죠. 자 어쨌거나 어제는 그래서 승부 경주 4개 중에 2 개만 적중을 하고 기대보다 못했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를 그야말로 잘해야 되겠죠. 다시 또 제주와 서울 경주인데 어제 제주 경마 성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변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린 적중할 수 있었던 경주인데 조금 방향이 마번 조합이 조금 안 좋았죠. 자 오늘은 제주 경마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잘 풀리길 기원해 봅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한마디로 아직은 신예들의 경주이지만 기대하기가 깝깝한 그런 모습을 보인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에 보여진 능력상 9번마 누리질주가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경주입니다. 전전 경주 시에 무거운 주로 해서 선행을 뺏고 선입 후에 부족했지만은 내측 펜스 무거운 주를 주행하고도 끈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시에 선전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중간 선이 붙고 이전만 못한 모습으로 6위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도 유승환이가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9번마 누리질주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문제는 9 번이 와서 누가 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자 우선 인기가 덜합니다만 7 번마 지산 프렌드라는 마필이 제 데뷔전에서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꼴등했죠. 그런데 마필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마필 상태와 모습이 괜찮았던 마필이고 3-4일 외곽으로 경합 선입하고 부족했는데 이번 경주 순발력으로 앞장에 나서면은 달라진 능력을 보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지산 브랜드 가능성이 있고요. 걸작 해피는 도전 가능성 정도로 보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세명 고스트가 생각보다는 인기가 좋은데 김효정으로 기수가 바뀌었고요. 앞선에서 12월 22일 날 선전 3착을 했던 능력이면 기대할 수가 있죠. 나머지 마필 중에는 4번 마 스타벨리가 인기가 없는데 데뷔전 때 순발력이 괜찮았던 마필 이번 경주 나온 능력 구배당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서부전사, 7번마 서부전사가 강추로 팔리는데 아무래도 가장 유력합니다. 직전 경주 선전했고 강추로 팔리는데 물론 직전에 3월 8일, 3월 7일, 3월 8일 주로는 주로가 마사의 발표 자료는 그냥 무조건 요즘에 제주경 마장은 엉터리입니다. 무조건 일로 나와 있는데 훨씬 더 빠른 주로 다섯 주로인 가운데 주로가 기록이 훨씬 빠르게 나온 날입니다. 자, 그런데 서부전사가 강축으로 팔리는데 그 이전 경주, 전전 경주 시에는 청마해제에도 한참을 졌었던 마필이죠. 때문에 서부전사도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전 경주 시에 서부전사를 여유 있게 이겼던 청마해제가 부중이 3.5가 늘었지만은 충분히 기대하고 이길 수도 있는 마필이 되겠죠. 자 여기에 운주 자랑이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볼 수가 있고요. 1급 질주도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관리마 2번마 예수원이 나오는데요. 예수원이 지금 4등급에서 뛰다가 5등급으로 강급된 마필입니다. 정경주에 13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직전에 제가 고배당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 찬스라서 선행 가면은 올 수도 있다. 상태만 좋으면 된다 그랬는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좋지가 못했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상태가 못했기 때문에 1110m에서 부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3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또다시 2번 게이트고요. 특별하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원이 이번 경주 선행을 또 노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상태만 좋으면은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었기 때문에 예수원이 충분히 돌 수 있는 배당 복병 관리마입니다.
제가 우승 시에 상태 좋아서 느린 거 추천을 해 드렸고 적중을 했었던 마필로서 좋을 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때문에 현장 상태 보면은 압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인데요. 역시 신예들의 경주. 아직은 신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이번 경주는 일단 깜빡이가 유력한 경주입니다. 5 번마 탄성의 반석과 9 번마 나이스포스인데 일단은 나이스포스가 데뷔전 12 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외곽 선입 후에 인기 2 등으로 팔리고 4 위에 그쳤는데요. 하지만은 주로가 좀 무거웠고요. 또 경주거리가 이번에 1200 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정도만 뛰어줘도 이번 편성에선 무조건 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기수가 또 마이야로 바뀌었죠. 때문에 나이스포스는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봐주는 마필입니다. 전 경주에 14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지만은 데뷔전부터 그 정도 뛰었는데 훨씬 더 뛸 수가 있죠. 자, 관건은 5 번마 탄성의 반석이 오면은 깜빡인데 탄성의 반석은 데뷔전 때 마취 중 14kg 빠지고 마필 상태와 완성도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추입으로 후미에서 취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요게 또 만약에 지금 인기마로 강하게 팔리는데 체중이 불어 가지고 말이 좀 무거워서 나온다면은 못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둘 중에 빠진다면은 탄성의 반석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 중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글로벌 8화. 글로벌 8화는 직전 경기 시에 제가 탄력을 기대하고 고배당으로 봤던 마필인데 추입으로 부족했던 마필인데 끈기는 보였죠. 도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자, 글로벌 컴퓨팅입니다. 3번마 글로벌 컴퓨팅이 이번엔 CC왕이가 타고 있는데 연습 주행을 나오는데요. 연습 주행 시에 10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좋은 탄력과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하고 CC형 타고 순발력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컴퓨팅이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입니다. 그리고 2 번맛 슈프림 삭스 생각보다는 많이 잡혀 있는데 요게 제 휴양신마입니다. 휴양신마인데요. 작년 6월 달에 주행 검사 를 받았을 때는 선행으로 좋은 거로 통과를 1 위로 통과를 했는데 휴양하고 나서 직전 주행 검사 시에는 마 체중이 27kg가 대폭 불어나와 가지고 선행을 뺏기고 선입 후에 지구력이 좀 미흡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슈프림 삭스 일단 제가 볼 때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외곽에 고배당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필로 11번 막 카민스톰이 있는데요. 직전 경주 중간 선입으로 붙었으나 부족했는데 끈기는 있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시에도 배가 상당히 불렀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마 체중이 제대로 빠져나온다면은 고배당으로 11번 막 카민스톰 같은 마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명매이라는 신마도 선행으로 양호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살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충만한 9 번으로 가져가지만은 선승의 반성이 상태에 따라서는 못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글로벌 컴퓨팅 대안으로 1 순위로 볼 수가 있고요. 뭐 1 번 막 캄비그레이트 같은 마필도 마체중이 제대로 빠져나오면은 직전에 12kg가 빠졌는데도 백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제대로 빠져나오면 일격 가능성이 있고 명맨, 살필마필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마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10번마 글로벌 8호와 11번 카민스톤까지 9번을 놓고 현장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주의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네 마리가 인기마죠. 1, 2, 3, 4, 1, 2, 3, 4 네 마리가 인기만데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1번마 청룡에 있습니다. 직전 경주 미래세계 이번 경주 상대마 미래세계에게 졌습니다. 10 번마 미래세계에게 졌는데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10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노리다가 선행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중위권에서 시종 3열 외곽으로 전개 고전하고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1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고 보중도 줄어 있습니다.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죽든 살든 선행 쏴서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청룡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청룡 에이스를 이번 경주 배팅의 축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2번, 3번, 4번 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4번마는 저는 별로 봐주고 싶지 않습니다. 직전에 선전했지만은 직전에 제가 기대를 걸었던 마필이고 선전했지만은 부중이 58로 대폭 늘었고 믿음이 안 갑니다. 굿셀거는 도전 정도 그리고 연대기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배당이 온다면은 13, 1, 2로 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당연히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8번마 장전공주입니다. 11조, 11조에서 11번과 10번과 함께 두 마리 동반 출전인데 미래 세계는 최근에 부진했던 모습상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장정공주가 쉬어하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외곽 선입 선두 경합하고 가는 대로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정공주가 지난 10월 18일 날 또 10월 4일 날 10월 4일 날 1분 16초 8로 선행 후에 오착을 했었고요. 막판에 잡히고 근선차로 오착을 했죠. 그다음 경기에서도 1분 17초 3으로 삼착을 했는데 10월 4일 줄에서 1분 16초 8에 선행 가서 오차를 했던 1분 16초 8에 10월 4일 날 뛰었던 그 실력이라면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 능력으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장정공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여차하면은 저는 8번마 장정공주가 마음에 들면은 장정공주를 놓고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마 청룡 에이스와 8번마 장정공주를 노리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3번, 다음은 서울 신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카라케이 5번마가 정말 의외로 강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뭘 믿고 강축으로 잡혔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늦바라고 추입으로 사차를 했어요. 그래봤자 이번에 1,400인데 그래봤자 맥시멈으로 가장 잘 뛰어봐야 보통 주로 해서 1분 30초 정도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전전 경주 주로 빠르기 5에서 2차 입상을 했지만은 1분 30초 8 정도로 볼 수 있는 전력이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가장 잘 뛰어봐야 1분 30초 정도 뛸 수 있는 마필이죠. 보통주로 해서. 그런데 이번 경주 9번마 크레비트가 있는데요. 28점을 뛴 마필이고요. 한 번도 입상을 못하고 3착만 두 번 한 마필이에요. 그런데 그 3착도 최근 두 번 삼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 트레비트가 지난 12월 21일 주로빠르기 8 무거운 주로에서 추입으로 중위권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는데 당시의 기록이 1분 30초 9입니다. 그러면 주로빠르기를 감안할 때 훨씬 더 이번 경주 카라케이보다 잘 뛴 거고요. 그다음 경주 시에도 1월 18일 날 1분 31초 0을 뛰었는데 찡기면서 방해를 받고 꼴찌에서 추입이 좋았지만 3차를 한 것으로서 방해가 있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 시에 제가 기대를 걸었으나 또 기대만 못하고 4위에 그쳤는데요. 수미에서 수입이 양호했지만 역시 4위에 그쳤고, 하지만은 기록이 1분 30초 6이었고 주로가 무거웠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 전력에서 능력으로 카나케이보다 더 센 말이 바로 9번마 트레비트입니다. 자, 지금 장치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장치열 기수가 지금 500승에 2승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98승인데, 자, 지금 트레비트가 28전 동안 3창만 두 번 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 첫 승을 노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때문에 트레비트를 세게 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도전마로 히어로 초이스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일격 가능성 정도나 보는 마필입니다. 3번마 베스트 샤크는 마이야가 타고 있는데요. 순발력으로 선행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직전에도 선입 후에 부족했는데 순발력으로 선행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직전에 선행 못 가고 선입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난 1,400m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 마필 상태만 원하는 상태로 나와주면은 고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요. 바로 2번마 하이펄입니다. 이렇게 당구장 한 개 잡힌 고배당마 하이펄인데 김효종 기수가 타고 있죠. 그런데 이 하이펄리가 직전 경기에는 마 체중이 플러스 15kg, 마 체중이 15kg가 불어나와 가지고 3년 경합 선입 돌다가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전에 부진해서 인기가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정 경주 2월 9일 무거운 수로 해서 중간 선입 전개 후에 조금 끌리기도 하고 사착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2월 9일 무거운 수로 해서 1300 기록이 1분 24초 0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정 경주 시의 능력만 발휘를 해 주면은 이번 경주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 번마 하이펄립니다. 자, 때문에 하이펄리가 직전에 체중이 불어서 부진했다 했죠. 직전에 불어난 15kg의 체중, 15kg의 체중이 고스란히 좀 빠져나온다면은 이번 게이트에서 하이펄리가 선행 써서 돌 수 있는 고배당 마필입니다. 때문에 하이폴리가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원하는 대로 체중 빠져서 좋다. 그러면은 하이폴리를 강하게 놓고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9번 맛 트레비트를 세게 보는 경주, 상태 좋으면 2번 맛 하이폴리를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자, 우선 가장 세게 보는 마표는 5번 마 선봉 황후입니다. 인기 1등인데요. 57회 부중인 가운데 최근에 보여진 능력, 특히 지난 2월 14일 날 능력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경주 축으로 밀어줄 만합니다. 직전에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전개가 아쉬웠죠. 이번에는 5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상대마로 백룡해, 백룡해도 직전 경주 데뷔전 우승을 여유 있게 했고 이번에 1000m로 거리가 대폭 늘어나서 문제이지만은 또 게이트가 웨이거로 분리해서 문제이고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서 문제이지만은 감량이점이 좋고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백룡해도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3번마 이기자. 이 기자도 데뷔전부터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요. 2월 14일 날 1분 17초 1로 우승을 했지만은 같은 2월 14일 날 선봉황후의 기록 보세요. 1분 14초 3 거의 뭐 3초 가까이 차이가 나죠. 때문에 이 기자는 일격 가능성 정도고요. 외곽에 있는 8번마 대기원 요 대기원이 직전 경기 1분 24초 8로 2차 입상을 했는데 그 실력이면 해볼 만하죠. 때문에 대기원이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번마 은빛 풍경도 직전에 선전을 했고 1번 게이트 뒷점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직전에 선행을 나가서 선전 3착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 뒷점으로 선행을 또 노려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선행력에서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선행도 장담 못하고 특히 3월 8일은 주로가 비이상적으로 빠르게 나온 날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은빛 풍경은 별로 봐주고 싶지 않은 마필입니다. 자, 5번마 선봉황후를 축으로 일단은 백룡해와 대기원 오놓고 7, 8을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 경주거리 1,4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7번 마파사킹이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축으로 팔리고요. 부착권으로 1번, 3번, 4번, 또 쌍옥루까지도 좀 팔리고 레이드블루, 슈퍼문까지 부착권 6마리가 팔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과연 파사킹이 올머리 강축이냐? 직전 경주시에 1400 경주에서 7번 게이트였는데요. 발주시에 충돌하고 찡기면서 hum이 출발하고 중위권 올라와서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 3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정 경주시에도 중간 선입으로 붙어가지고 끈기를 보였지만 1분 29초 9를 뛰면서 3착을 한 건데요. 맥시멈으로 잘 뛰어봐야 1분 29초 중반 정도를 뛸 수 있는 마필이죠.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과연 강축이냐? 강축으로 믿을 정도의 능력이 아니죠.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로열 베스는 직전에 3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유리한 전개 후에 1분 15초 6을 뛰었는데 그러면은 1400 1분 29초 중반 가능하죠. 때문에 이 정도 도전권으로 팔리는 거고 가능망입니다. 칸누트는
최근에 부진합니다마는 이전의 순발력이라면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도 노려볼 수도 있는 마필이죠. 최근에 연속 늑발인데 때문에 발주 잘 나와서 앞에 가면은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4번 학산 대세는 직전 경주 역시 11번으로 불리한 건데 점프 늑발하고 무빙하면서 무리하고 부족했는데요. 이번 경주 역시 발주 잘 나오면은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 11월 달에 1분 14초 2로 1200에서 우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전 경주 시에도 1분 29초 3으로 2차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확산 대세가 이번 경주 보다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깜빡이로 팔릴 겁니다. 쌍홍류는 워낙에 기복이 심한 마필이고 바닥이 나온 마필이지만은 역시 잘 뛰었던 능력이면은 1분 28초도 뛰었던 마필이죠.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0번마 레이디 블루는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고 승군전이고 감량이 점은 좋지만은 김성현이가 믿음이 안 가고 또 선행도 장담 못하고 검증이 필요하죠. 11번 슈퍼블루문도 게이트가 11번으로 불리하고 전적 경주 전력상 가능하지만은 외곽으로 불리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시에 제가 고배당 승부 강하게 고배당 승부 축으로 놓고 때렸다가 실패했던 마필이 나오는데요. 바로 김옥성의 6번마 성실여걸입니다. 자, 이번에도 종합집 백판입니다. 직전 경기시에 제가 강승부 고배당 축으로 내렸던 이유는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다. 2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선행 쏘고 나가면 돌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강하게 노렸던 것인데 아쉽게도 선행을 못 가고 중간 선입으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보시면은 전정 경주 12월 15일 1700m 무거운 주로에서 선입으로 도전하면서 부족하긴 했지만 끈기를 보였던 마필이고요. 그 이전에 11월 16일 날 선입으로 1분 29초 8, 11월 16일 날 1분 29초 8에 뛰었던 실력만으로도 이번 경주 견줄 수가 있죠. 또 8월 25일 졸업발기 5에서도 1분 29초 7로 우승을 했던 바가 있는 마필이죠. 자, 어쨌거나 이번 경기에 보여진 그동안의 능력으로도 이번 경기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6번 게이트에 김옥성이가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박태종, 빅토르가 탔었는데 김옥성이가 타고 있는데 안쪽에서 순발력으로 나올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로열 베스트가 있죠. 초반 200이 13초 7이었고요. 직전에 3번마 칸누트가 잘 뛰었을 때는 13초 5까지도 뛰었지만은 최근에 늑발하고 있고 부진한 마필이고 학산 대세도 발주가 최근에 좋지가 못하고요. 쌍홍루도 그렇고 즉 이번 경주에 발주 잘 나오면은 충분히 1번만 제끼면은 선행을 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성실여걸입니다. 때문에 선행을 가면은 충분히 돌 수 있을 마필이 성실여걸이고 또 선입으로도 끈기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성실여걸입니다. 때문에 직전에 고배당 승부 축으로 놓고 승부했다가 실패했던 성실여걸이 다시 한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성실여걸을 다시 한번 고배당으로 노리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 승부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본만 천지태왕이 강하게 강수로 팔리는데 감량이 점이 좋고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군전인데 말도 안 되게 너무 강축으로 팔립니다. 과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인기 2위로 팔리는 백호전사 전현준 타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승부로 기대하고 노릴 마필은 바로 2번마 나유나 안장이지만은 광해 신천입니다. 직전 경주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 3열 외곽 선입으로 불리한 전개하고 부족하겠습니다만 끈기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직전에 휴양하고 나와서 한마디로 10번으로 불리해서 부족했던 것인데 지난 10월 18일 무거운 주로 10월 18일 무거운 주로 해서 9번 게이트에서 무빙에서 강공으로 도주를 하고 막판에 잡혔던 마필이 바로 광해 신청입니다. 당시에 기승했던 기수가 누굽니까? 나윤하죠.
한마디로 10월 18일 날 도주하고 부족했던 그 실력만 발휘를 해 주면은 이번 경주 이번 게이트에서 도주에서 돌 수 있는 선행으로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광해 신청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추적 관리 배당 복병마 2번마 광해 신천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경주로서 이놓고 일단은 1번과 8번 1번과 6번 1번과 6번 두 방을 노려야죠. 여기에 고배당으로 4번마 강남재벌 종합적 백판인데요. 자, 강남재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남재벌과의 고배당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주 4경주는 승부까지 예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 역시 추적 관리 복병마를 노리고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인기마들이 있죠. 뭐 9번마 마이티 러브, 터보 차지, 라운더 펌드 이런 마필들이 보다 인기가 좋은데 이들을 모조리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김옥성의 3번마 송암 스카이입니다. 이 송암 스카이는요. 지난 1월 달 경주 때부터 11번으로 불리했었지만은 예의시장 상태와 걸음이 좋아 가지고 제가 고배당으로 노렸으나 실패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경주 시에는 승부 경기에서 고배당 쪽으로 놓고 때렸는데 아쉽게도 3승1 외곽으로 경합성이 떨고 끈기를 보였지만 4위에 그쳐서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 시에 다시 한번 승부 경주 고배당 쪽으로 놓고 때렸는데 선행 강공으로 선행까지 쏘고 나갔는데 아쉽게 또 지구력 부족으로 상대들이 생각보다 셌고요. 또 4차게 그쳤습니다. 그래서 최근 두 번 승부 영조로 노리고 들어갔다 실패했던 마필이 바로 송암 스카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3번인데요. 전략 분석상 이번 경주 선행 상대가 있죠. 터보 차지가 있는데 충분히 게이트점으로 선행을 쏘고 나갈 수가 있고요. 선행 가면은 직전 정도만 띄워주면은 이번에는 우승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송암 스카이를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문제는 주력인데 인기마 3 마리 5 번마, 7 번마, 9 번마 3 마리 중에는 인기마 3 마리 중에는 7 번마 터보 차지가 좀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오히려 주력까지 노리고 있는 마필 3 번마 송암 스카이는 충마가 되겠고요. 노리고 있는 마필은 바로 1 번마 학산 클리어입니다. 저는 전혀 인기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전혀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법 잡혀 있는데요. 전정 경주시의 3번 게이트에서 발주시의 기립 요동을 하고 추입으로 늑발하고 추입으로 선전 2차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시에는 3번 게이트에서 발전을 양호하게 잘 나왔는데 이 헤리카신 기수가 잡고 전정 경주 추입으로 이착을 해서 그런지 이 추입을 하려는지 발주를 양호하게 나오는데 앞에 안 가고 잡고 끌리면서 처집니다. 그리고는 중위권 전개 후에 추입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끌리면서 싸우면서 힘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못 올라오고 부진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인데요. 전정 경주시에 추입으로 득발하고 추입으로 1분 16초 1을 뛰었던 마필로서 직전 경주 복귀상 1번 게이트에서 아마도 이번에는 발주 양호하게 나와서 가는 대로 선입 전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인기마들을 이길 수가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학산 클리어입니다. 때문에 내심 3번 1번으로 주력까지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조이라이트 인기가 없는데요. 조이라이트도 승군전이지만은 도전 가능합니다. 전정 경주시에는 IM고를 여유 있게 이겼던 마필이죠. 때문에 조이라이트도 가능성이 있다. 인기마 중에 가장 불안한 마필은 9번마 마이티러브입니다. 인기 1등까지 잡혀 있는데 부우중도 섬세한 말로 부우중도 늘고 수입성 마필로서 불안합니다. 때문에 서울 오경주는 김옥성의 3번을 놓고 내심 1번 확산 클리어를 주력까지 기대하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제주 경주 역시 혼전이죠. 세기 등극이 인기 1등, 그다음에 제주 요격기, 그리고 하여가 이런 마필들이 보다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그야말로 전마필이 가능한 혼전 경주이고 현장에서도 아마도 대단히 혼전으로 팔릴 겁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 추적 관리 고배당마를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누구냐? 바로 종합식 백판 영상대부입니다. 자, 영상대부가 지금 종합집 백판인 이유는 최근 두 경주 꼴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꼴등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후미에서 못 올라오고 두 번 부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직전에는 임재광이가 타고 후미에서 전혀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고요. 전정 경주 시에는 전현진이가 탔었지만은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전정 경주 시에 제가 승부로 노렸다가 실패를 했었는데요.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전개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생각보다는 강했죠. 때문에 부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경주 2월 8일 경주시에 영상대부가 2차 입상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취입 전개를 했는데 중위권에서 취입 전개를 했는데 직선줄에서 심한 방해를 당하고도 다시 또 탄력을 보이면서 선전하고 이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영상대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 경주에 제가 승부로 내렸다가 실패를 했던 것인데요. 자, 직전은 의미가 없고 이번 경주 다시 6 번으로 게이트가 좀 내려왔죠. 다시 6번 게이트인데 자, 이번에는 다시 전현중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개 예측상 충분히 중위권 전개를 하면서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편성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고배당 축으로 6 번마 영상대부를 노리고 승부까지 노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이게 원유일에 5 번마 황해장사가 있는데 최근에 김용석, 김대현이가 타면서 4착을 하고 있는데 영상대부와 함께 지난 1월 18일 경주시에 영상대부를 이기고 2착을 했던 마필이고 2월 8일 날 영상대부가 입상할 때는 또 5착에 그쳤던 마필이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요 황해장사도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황해장사. 여기에 안쪽에서는 명문대부가 도전마로서 가치가 있고요. 제주격기는 저는 왜 인기가 좋은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직전에 기록이 좋아서 그런 건데요. 믿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품 기록이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하야가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좋은데 이전의 능력상 가능말로 볼 수가 있고요. 세계 등급은 직전에 기록이 좋아서 인기가 좋은 것인데 어찌 됐든 박성광 기승하고 선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기타 1 번마도 좀 팔리고 2 번도 팔리고 등등 팔리는데 무엇보다도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종합제 백판 고배당마 6 번마 영상 대부를 노리고 승부까지 예정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자, 서울 육경주 경주리가 1,700입니다. 기복마들 국 육군 육군이 아니죠. 혼합 4 등급 1,700 미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 번만 나비드 그리고 9 번만 달콩이 인기가 좋은데요. 달콩은 직전 경주 선전 3착을 했죠. 중위권에서 선전 3착을 했는데 9마리 경주 무난한 전개 후에 3착을 했고요. 그 이전에 착순이 문세영 탔지만은 7위에 그쳤던 마필이고 1,700m 보통주로 주로 빠르기 5 정도의 보통주로 해서 1,700m를 예측을 해 보면은 1분 53초 정도, 53초 전후 가능한 그런 정도의 마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9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또 10주 만에 10주 만에 공백을 두고 나옵니다. 그야말로 믿어 못 믿어죠. 한편 2 번만 나비드는 직전 경주 시에 인기 2 위로 강하게 팔렸는데 1,700 거리 첫 도전에서 중위권에서 끈기를 보였지만은
인기값을 못하고 6위에 그쳤는데요. 그래도 직전 경기시에 1분 52초 4를 뛰면서 가능성은 보였기 때문에 요 정도 뛰면 이번 편성에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겁니다. 자, 이게 히어로짱 임다빈 7번마 직전에 1분 50초 8로 기록 자체로는 좋죠. 그런데 남산무적과 같이 뛰었던 것이죠. 히어로짱이 남산무적과. 그런데 남산무적이 전전 경기에 진로가 좀 막히고도 끈기로 선전하면서 히어로짱을 이마신을 이겼기 때문에 전전 경주 복귀로는 오히려 남산무적을 세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남산무적이 직전 경주시에는 다시 진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만은 1분 53초 오를 뛰면서 부진했죠. 한마디로 기록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믿어 못 믿어고요. 히어로짱은 직전에 4전 만에 1700 거리 첫 도전에서 그래도 그 정도 뛰었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는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인기마들을 살펴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없는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딱 두 마리가 있어요. 1번마 윙캐쳐, 1번마 윙캐쳐와 6번마 올포유어 드림입니다. 자, 일단은 올포유어 드림은 그래도 1700도 한번 뛰어봤고, 1600도 뛰어봤고, 선행 선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이번 경주 편성에서 통할 수 있는 1400 능력도 보였던 마필입니다. 또 41조 신사명 마방에서 공주와 두 마리 동반 출전의 의미도 있죠. 때문에 올프웨어 드림이 이번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15주 만에 출전하는데 박태종 타고 선행 쏘면은 돌 수 있을 마필이 올프웨어 드림입니다. 자, 그런데 1번마 윙캐쳐는 1700 거리 첫 도전입니다만은 세 번의 경주 단거리 1200, 1300에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순발력만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뜬금없이 지금 1700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번 게이트인데요. 자, 요게 지금 1700을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선행을 쏘려고 나온 겁니다. 선행을 쏘려고. 그죠? 그러면서 정정이가 조교를 강조교로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절호에 선행 쏘려고 1700에 나왔는데 일본 게이트까지 바꿔 나왔어요. 그죠? 거기다가 감량의 점도 좋고요. 절호의 편성과 찬스를 만난 마필이 바로 1번마 윙캐쳐입니다. 자, 보시면은 올프웨어 드림은 국산마지만은 윙캐쳐는 미국산 마필이죠. 때문에 아마도 거리 첫 도전이라서 검증은 필요하지만은 1번마 윙캐쳐가 선행 가서 돌 수 있는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놓고 뭐 현장에서 만약에 6번마 올포유 드림이 더 좋다면은 6 놓고 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일단은 1번마 윙캐쳐를 놓고 고배당 승부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인데요. 출주 수치가 8마리밖에 안 되죠. 자, 능력 충만 믿어줍니다. 8번마 폭풍이로죠. 복승률 100%. 그런데 어제 제주 경마에서 복승률 100%의 마필이 부진했죠. 6번 마였는데 예시장 상태가 예시장을 딱 들어갔는데 예시장 상태가 뭔가 좀 마필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능력을 믿고 예정대로 축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정말 무기력하게 부진했죠. 그래서 요 폭풍이로도 현장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보여진 능력으로는 능력축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동반자가 되어 있는데 일단 불꽃 질주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고 보증은 늘었지만 유력하고요. 이번만 명가의 여신이 명가의 힘이 이번 게이트 쪽으로 도전 가능하고 4번마 대륙대자도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합니다. 찬스왕은 도전 일격 가능성 정도고요. 고배당이라면은 최고부중 정현준의 광해천명이 강군마로서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폭풍이로를 믿어주면서 현장 상태 잘 살피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3 번만 사탕소녀가 강추로 팔리는 경우죠. 그런데 과연 사탕소녀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직전 경주 시에 제가 사탕소녀를 전전 경주 주폭과 탄력 능력을 보고 직전 경주 시에 제가 축으로 자신하고 강축으로 우승까지 기대하고 추천해 드렸는데 약간 점프 발주하면서 발주가 좀 늦은 후에 외곽을 돌아서 추입으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기대만 못하게 간신히 이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섬세한 말이죠. 그런데 전정 경주시의 1700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주춤 발주하고 후미에서 주폭과 탄력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요. 그래 봐야 기록이 1분 52초 5였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1800이면은 1분 59초 중반 정도 뛸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기록만 놓고 따져봤을 때 주로 빠르기 6에서 1분 59초 중반을 뛰었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경주 상대들은 주로 빠르기 6 혹은 7, 더 무거운 줄에서 1분 58초대를 뛰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즉 사탕수녀가 강추로 잡혀있는데 절대 강추가 아니다. 암말로써 절대 강추가 아니다. 과신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자신하고 가는 승부마는 바로 1번마 이스트 웨스트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7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선입을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제로가 타고 제어하고 중위권 전개하면서 외곽 돌고 3, 4코너는 4, 5열 외곽으로 상당히 끌리면서 전개가 한마디로 개판으로 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끈기를 보이면서 그러고도 추입 끈기로 외곽 돌고 추입이 양호한 모습으로 1분 58초 8로 무거운 줄로 해서 근소한 차로 오차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전정 경주시에도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전개 고전하고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트 웨스트가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장치열 한 장입니다. 자, 1번 게이트에서 본래 순발력도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이번에는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최적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스트 웨스트입니다.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선행 안 가면 선행도 갈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능력 기수 장체리가 타고 1번 게이트까지 받아 나와서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이스트 웨스트가 자신하고 때릴 수 있는 승부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탕소녀와 오면은 깜빡이가 예상이 되죠. 재미없죠. 그런데 사탕소녀 강추마가 빠지면은 배당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일 놓고 사탕소녀 새끼고 배당으로 한번 노림수를 두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뭐 팔리는 뭐 2번마 MG 베스트도 가능하고 뭐 매직 포션, KN 나이트, 로마필들 도전이 가능한데 고배당 가능 마들도 있습니다. 구테피 같은 마필, 또 AP 파텍 같은 마필, 이런 마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후착은 현장 상태 잘 살펴서 분석은 철저하게 한 만큼 현장 상태 잘 살피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상 경주 JIBS 제주방송국 대상 경주인데요. 자, 대상 경주라고 해봐야 우승 상금 얼마 안 됩니다.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한마디로 전마필이 맨날 같이 뛰는 마필들이고 맨날 이겼다 졌다 해오는 마필들의 경주죠. 한마디로 전마필이 가능성이 있고 누가 이길지 이번엔 누가 이길지 예측이 정말 어려운 혼전 경주입니다. 과연 이번엔 누가 이길까요? 이겼다 졌다 해오는 거는 부중도 있지만은 지금 이 마필들은 어느 정도 걸음이 드러나고 항상 이겼다 졌다 해왔기 때문에 부중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죠? 기껏해야 군자 삼럭이 직전에 우승해서 직전보다 부중이 2kg가 늘었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많아봐야 직전에 선전했던 대장대부가 1kg 늘었고 빠져봐야 0.5 아니면은 변동 없고 이런 상황이죠. 때문에 부중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경주 조건하고 또 조교를 누가 잘했냐, 또 상태가 누가 좋으냐,
이게 중요하죠. 물론 전개가 중요합니다. 전개가 중요하기도 하고 때문에 그거는 경주 조건으로 따져볼 일이죠. 1300 경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측 주로가 유리합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 전체 출전마 중에 그야말로 조교를 가장 잘하고 칼을 갈고 나오는 배당마를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에,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조건 제가 노리고 있는 배당 복병마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제주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 1번마 시티킹이 강추로 팔리는데요. 강축 맞느냐? 못 믿소. 못 믿습니다. 전경주시의 10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전 우승을 해서 직전에도 세게 봤는데 3번 게이트에서 무난하게 선행까지 나가는데 기대만 못하게 서버리면서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빠른 주로해서 선행 가서 3위에 그쳤던 그 실력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절대 강추가 아닙니다. 당연히 상대마들에게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6 번마 시내 반전인데요. 전경주시의 6번 게이트에서 중위권에서 코너를 시종 외측 사행을 하면서 5열 이상 외곽으로 외측 사행 때문에 고전하고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면서 4위에 그쳤고요. 그 때문에 외측 사행한 것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경합 선행으로 외곽 크게 돌고 가는 대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1월 18일 날 1600에서도 선 외곽에서 8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선두 경합하고 부족했습니다만은 1분 43초 9를 뛰었는데 그 실력이라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에 시티킹과 겨뤄볼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 6번 게이트인데요. 충분히 시티킹 선행 가면 선입으로 붙을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 능력으로 시티킹을 이기러 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마 신의 반전입니다. 또 8 번마 트라운 킹도 이번 경기가 승군전입니다마는 직전 경주 선전 능력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인데요. 트라운 킹은 천상 이번 경주 게이트가 8 번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취입성 전개를 해야 되는데 조건상 경주 조건상 8 번으로 불리하고 취입성 전개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경주 거리를 1200 1300까지 뛰었는데 1600으로 늘어난 거리도 있고 해서 트라운킹은 좀 불안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배당 승부마는 바로 3번마 라파에트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 12월 14일 날 1400에서 오착을 했었는데요. 중간 선입 후에 끈기를 보이면서 오착을 했는데 당시의 기록이 1분 29초 7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신해반전의 전경주 기록보다도 더 나은 것이죠. 물론 신해반전은 외곽 고전했던 것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다음 경주는 1분 29초를 뛰면서 6위에 그쳤고요. 직전 경주는 김철호가 탔는데 4번 게이트에서 마필이 중위권으로 밀립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시종일관 끌립니다. 자, 직전에 경주거리가 얼마였냐? 1700입니다. 1700. 1700에 출전해 가지고 시종일관 상당히 끌리고 그리고 3, 4코너 4열 외곽 돌고 부족했지만은 끈기를 보이면서 7차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직전에 복귀상 라파에트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3번 게이트인데요. 선행은 1 번이 나가고 옆에서 6 번이 와서 붙고 할 수가 있죠. 1 번, 6 번이. 그런데 그 뒤에서 선입으로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 번마 라파에트입니다. 때문에 라파에트가 선입으로 붙으면은 충분히 이번 경기 한번 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라파에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트라운 킹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요. 1번마 시티킹과 신의 반전 저 배당 온다면은 16 한 방일 것이고 좀 더 배당이 나온다면 라파이트다. 이렇게 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기는 인기마가 아무래도 유력해 보입니다. 우선 7전에 5승 2착 2번 복승률 100% 5번마 바로 다나온입니다.
오늘 부중이 안말로 부중이 2.5가 늘었고요. 1200만 1300까지 뛰었던 마필로 이번에 1600으로 거리가 대폭 늘어나서 거리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 시에 전개가 상당히 방해를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뚫고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바로 다나오니 센 말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축으로 밀어주고 가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행으로 버티기를 기대할 수 있는 캡틴 타임 그리고 치전에 선행으로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캡틴 타임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것이고 선입으로 따라가 있는 태평 레전드 또 외곽의 10번마 우아센 직전에 선전 우승했죠. 그리고 카우보이 탱고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캡틴 타임은 2월 16일 날 직전 경주 선행 후에 1분 28초 1 1400 1로 3차. 태평 레전드는 선행 가서 1600에서 1분 41초 3. 그러면은 1초 이상을 태평 레전드가 훨씬 더 잘 뛴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캡틴 타임이 더 인기가 좋은데 캡틴 타임은 직전에 선행을 가서 지구력 부족을 보였는데 한마디로 오버페이스였다. 3코너 타임이 무려 35초 0이었고요. 4코너 타임이 무려 53초 5였습니다. 한마디로 외곽에서 3번이 와서 비비고 하면서 그야말로 오버페이스, 상당한 오버페이스로 지구력 부족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어제 부산 경마에서 세 마리가 치열하게 경합하다가 강력한 인기마 두 마리가 죽어버리고 뒤에서 따라왔던 마필들이 어부지리로 1, 2등 왔죠. 그것처럼 직전에 오버페이스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선행 가면은 이번 경주 안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캡틴 타임이 충분히 태평 레전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태평 레전드는 감량이 좀 더 좋고 승군년인데 선행 못 가면 직전만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기복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5번, 3번 깜빡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우아세는 1600m 10번으로 분리해서 안 보는 마필입니다. 카우보이 탱고도 어렵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오히려 만약에 깜빡이로 끝난다. 요거는 이제 승군전이라서 뭐 선행 못 가고 죽는다. 이렇게 본다면은 깜빡이죠. 그런 가운데 3착은 오히려 비인기마 중에 3착을 오면서 삼복승은 배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삼복승 배당으로 가능성을 보는 마필은 6번마 베스트 토로와 8번마 세네 파워풀입니다. 자, 그래서 베스트 토로와 세네 파워풀은 3착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십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2등급 마필들 라운더맨 밀리언 파티 업타운 이즈 우아룡 오락한 영왕부활 장산 스포 파이어걸 강남 불청역 차돌 다이아 블랙 초콜릿 등등 그야말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등급 마필들의 원정 경주인데요. 자, 영웅부활이 강하게 인기 1등 직전에 선전 우승했던 블랙 초콜릿이 강하게 상대모로 두 마리가 깜빡이가 예상이 되고 휴양마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불청객이 10전에 7번 이상한 마필 인기가 좋죠. 세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고 여기에 일범아 라운더맨 업타운 위저 오락한 등등이 도전권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 오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로서 관리마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관리마를 노리고 승부하는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시원하게 고배당 승부마가 대박으로 와줄 것을 믿고 고배당 승부로 가져갑니다. 자, 이상 3월 22일 토요경마 예상 마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부디 좀 전개가 제 기대대로 좀 잘 풀리길 기대하고요. 모두 최선 승부를 해주길 기대합니다. 문자나 음성 정액제 문의하실 분들은 010-2263에 8263 제 번호입니다. 2263에 8263으로 전화나 문자를 하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예상 경주별로 들으실 분들은 요 060-708-9991 일로 전화를 하시면은 경주별로 승부 경주만 골라서 들으실 수가 있죠. 경주별로 들으시면은 경주당 한 3,000원 정도 수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도 최선을 다한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해서 대박 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